안녕하세요. 책 읽고 요약해주는 김요약입니다. 오늘은 인문 베스트셀러 벌써 40이단 딸에게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힘들지 않았던 인생이 어디 있겠냐마는 현재 40대들도 쉽지 않은 인생을 겪었다. 세계적으로 7, 80년대는 호황기였다. 우리나라도 그 당시는 경제 성장률이 10%에 육박할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다. 그때 태어난 지금의 40대는 어린 시절에 부족함 없이 자란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들이 성인이 될 즈음인 90년대 후반부터는 IMF, 미국발 금융위기 등 여러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경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다.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맞는 펀치가 가장 아프다. 지금의 40대는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성인이 되자마자 생각지도 못한 경제적 강펀치를 맞은 것이다. 입시 경쟁, 입사 경쟁, 승진 경쟁, 그렇게 쫓기듯이 살아온 삶이었다. 세상은 입시만 끝나면, 입사만 하면, 승진만 하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일 거라고 얘기했다. 하지만 행복한 시절은 아직 한 번도 오지 않았다. 40대가 되고 정신을 차려보니 조직에서는 허리가 되어 있고 가정에서는 가장이 되어 있다. 경제 상황으로 늦어진 결혼 탓에 아직 아이들은 어리고 계속해서 아빠, 엄마만 찾는다. 쌓인 집안일과 각종 집안의 대소사는 잠시도 쉬지 못하게 한다. 어제 한 일을 오늘 또 하고 전쟁 같은 육아와 직장 생활을 내일 또 반복해야 한다. 내 인생인데 도대체 나는 어디에 있나 싶다. 내가 행복해 하는 일을 하자. 내가 느끼는 행복이 맞는지 틀리는지 의심하지 말자. 남들이 뭐라고 하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해보자. 나이가 몇이든 그게 무슨 상관인가. 나도 60의 나이에 미국에 유학을 간다고 했을 때 모두들 말렸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잘한 결정이었다. 혹시 그런 선택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괜찮다. 도전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이 선택이 쌓이고 쌓여 나만의 스토리가 될 것이다. 자신만의 스토리가 없는 사람은 의미 없는 인생을 산 것이다. 남들이 바라는 성공과 행복을 따라가지 말자. 그냥 나의 성공과 행복을 찾아가자. 꼭 뭔가를 이뤄야만 괜찮은 인생은 아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도 상관없다. 우리는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다. 그냥 태어났다는 사실 그 자체로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한다. 우리는 모두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집에 와서 괜한 일로 배우자에게 짜증을 내고 아이의 실수를 꼬투리 잡아 혼을 낸다. 머리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는 약한 상대에게 향한다. 그러고 나면 후회와 함께 부끄러움이 몰려온다. 부모의 잘못된 양육은 우리의 내적 성장을 막는다. 몸은 자랐지만 우리 안에는 상처받은 어린아이가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다. 상처를 치유받지 못한 아이는 건드리면 예민해지고 마주하기 두려운 아이가 된다. 그 어린아이는 40이 되어도 60이 되어도 자라지 않는다. 상처를 치유하는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지금의 나는 성장 환경이나 양육 방식이 큰 영향을 끼쳤으므로 부모를 이해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이해라는 것은 부모가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다. 부모에 대한 환상과 비난을 모두 거두고 있는 그대로의 부모의 삶을 바라보려고 노력하자. 결국 부모님도 제대로 된 양육을 받지 못해 상처받은 상태로 자란 탓일 수도 있다. 그렇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내 모습도 받아들이게 된다. 이제 그 아이를 치유해주자. 그저 이야기를 들어주고 괜찮다고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위로해주기만 하면 된다. 부모는 아이에게 무한의 사랑을 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은 과도한 사랑이 아이를 망친다고 하지만 진정한 사랑에는 부작용이 없다. 진정한 사랑이란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이다. 아이가 잘 해낼 거라고 진심으로 믿고 아이의 선택을 지지하며 아이의 삶에 함부로 침범하지 않는 것이다. 늘 곁에서 응원하지만 간섭하지 않는 따뜻하지만 무심한 듯한 사랑. 이런 사랑은 아무리 많이 주더라도 문제가 없다. 혹시 집착을 사랑으로 포장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부모 자신이 못 이룬 것들을 아이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이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욕망을 아이에게 씌우는 것이다. 학벌 컴플렉스가 있는 부모는 아이를 명문대에 보내려고 집착한다. 집착은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욕망의 크기만큼 큰 짐이 된다. 짐의 무게는 계속 무거워져 결국 둘 중 한쪽은 못 버티고 쓰러져 버릴 것이다. 자신의 욕망을 다른 사람을 통해 이루려는 시도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아이가 클수록 부모는 너는 잘 해낼 거다라는 믿음과 지지를 보여주고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좋다. 말 잘 듣던 아이가 갑자기 반항을 하거나 말을 해도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아이가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려고 애쓰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잔소리를 줄이고 관심도 줄이고 가만히 내버려 둬야 한다. 부모로선 힘든 일이지만 아이가 스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다. 은퇴하면 골프나 치고 여행이나 다니면서 살 거라는 사람들이 있다. 사실 골프도 하루 이틀이고 여행도 한두 달이다. 사람은 남은 인생을 바칠 만한 의미 있는 일이 있어야 살 수 있다. 그리고 그 의미는 한순간에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다양한 취미를 가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취미를 가질 시간이 어디 있느냐고 한다. 하지만 은퇴하고 뭔가를 하려면 지금부터 그 씨앗을 뿌려 놓아야 한다. 뭔가를 하는 데는 시간뿐 아니라 육체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그때는 몸이 따라주지 않을 수도 있다. 틈틈이 관심사를 넓히고 그중 마음이 가는 것들을 깊게 파고들 준비를 해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다채로워야 한다. 살아있는 한 재미와 의미와 보람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누가 찾아주지 않는다. 스스로 하나씩 도전해보며 발견할 수밖에 없다. 40 정도 되면 인생에서 시간이 결코 많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정신없이 살던 때는 그런 생각조차 들지 않았는데 문득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고 느낀다. 돈은 벌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시간은 절대 늘어나지 않는다. 40은 우리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느끼는 인생의 전환점이다. 유한한 나의 삶을 소중하게 사용하자. 여기까지 인문 베스트셀러 벌써 40이 된 딸에게를 요약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른 좋은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김요약이었습니다.